와, 피부 거상?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뜯자마자 느꼈던 첫인상은 왜 이렇게 저렴해 보여? 의외로 너무 괜찮아. 일단 전체적인 퀄리티가 너무너무 아쉽다. 헬로우 여러분, 인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요 제가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궁금했던 SNS 광고템 없냐고 문물 받았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추려서 이건 진짜 보라돌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하는 아이템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보고 한 달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솔직한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적나라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꼼꼼하게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023년의 하반기 품절 대란의 반열에 선두로 있었던 아이템이죠. ft.리들샷 100이에요. 이 리들샷이 100, 300, 700, 10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강도가 좀 센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피부가 예민하기도 하고 너무 자극적인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100을 구매해서 꾸준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100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용도로 좀 소구가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100도 약간 자극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사용하진 않고 일주일에서 2번, 조금 많이 사용했다 싶을 때는 3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일단 제형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제형은 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 겔 제형이에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세럼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형 자체는 그냥 에센스 같지만 얼굴에 사용을 해보니까 알라딘 필 같은 이런 해초 필링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바를 때는 촉촉하게 발리지만 흡수가 되고 나면 좀 싹 부들부들해지면서 피부에 윤광이 돌기보다는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데일리보다는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바르고 나서 얼굴에 손을 대거나 만져보면 조금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단독 사용보다는 보습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좀 충분히 올려줬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좋았다고 느꼈어요. 바르고 나서 직후에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다음날에 세안하고 스킨케어를 들어갔을 때 좀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라돌이들이 사용을 하실 때에는 너무 처음부터 큰 숫자로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 100부터 내 피부에 맞춰서 사용해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자극이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숫자를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 보라돌이가 저한테 알려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이 화장품 성분에 들어있는 리들이 피부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좋다고 얼굴을 핥거나 할 때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SNS템은요, 홈쇼핑이나 인플루언서 공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리브이셀 비타 콜라겐 풀페이스 리프팅 업 마스크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좀 비쌌는데요. 피부를 좀 싹 끌어올려주면서 거상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팩이어가지고 와, 피부 거상?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재질이 굉장히 탄력감 있고요. 되게 끈끈이 같은 그런 제형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딱 만져봤을 때 그 왜 팔이 이렇게 끈끈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고정력이 좀 강한 그런 팩이었고요. 대신 붙일 때 진짜 잘 붙여야 됩니다. 애매하게 붙이면요 이렇게 후루룩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이렇게 붙이는 팩 맞냐고 스토리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붙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가뜩이나 팩도 비싼데 한 번, 2번쯤은 좀 실패하기가 쉬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셨을 때 제대로 뽕 뽑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 있죠? 이 무조건 뒤로 싹싹싹 넘겨줘야 돼요. 이 투명 필름을 먼저 제거한 뒤에 매끈한 부분이 피부에 닿도록 앞볼부터 붙여주는데요. 앞볼 붙일 때도 팔자 쪽을 쭉 옆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줘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턱 아랫단 부분을 좀 감싸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확 관자놀이까지 쭉 올려줘야지 여러분 제대로 붙이는 거예요.
T존은 미간부터 붙이고 쭉 이마를 위로 끌어올려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하관이 많이 무턱이거나 좁으신 분들은 팩이 너무 많이 남거나 이렇게 끌어올려줄 때 팩 자체가 너무 많이 끌어당겨지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2시간 정도 붙여주는 팩이기 때문에 붙였을 때 좀 건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미스트를 사이사이에 저는 뿌려주는 편이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SNS광고템인데 효과가 나쁘지 않아. 2시간 정도 뒤에 떼주니까요. 약간 라인이 정돈되면서 좀 깔끔해진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군살이나 불필요한 라인들을 한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는 괜찮았다.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피부에 딱 부착이 되면서 고정이 돼야 되는 제품이어서 이 끈끈함이 좀 싫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불오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붙일 때 조금 어렵다 하는 점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고정을 해주면서 군살 잡아주는 역할로는 저는 만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거는 저한테도 SNS 광고가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떠가지고 나도 궁금했어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뷰앤디 눈썹 잔털 지우개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뜯자마자 느꼈던 첫인상은 왜 이렇게 저렴해 보여?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내구성이 좀 견고하지 않고 살짝 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진짜 견고해 보이는 느낌이 정말 0입니다. 이게 헤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건 눈썹, 넓은 건 볼이나 인중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넓은 것보다는 이렇게 좁은 형태의 눈썹을 제거하는 용도로 잘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를 사용했을 때 이거 맞아? 싶을 정도로 제가 약간 동공지진이 났던 부분이 바로 소리예요. 완전 바리깡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위협적인데 괜찮을까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너무 괜찮아. 이거 합격. 이게 사용하면서 신세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 깎이고 깔끔하게 안전하게 눈썹 케어가 가능해요. 정말 소리만 좀 작았더라도 샵에서 사용해도 나쁘지 않겠는데 싶을 정도로 눈썹 칼로 깎았을 때에 비해서 자극도가 훨씬 없었어요. 이게 사용할 때에는 정방향보다는 역방향으로 깎아야 잘 깎이고요. 제가 눈썹모가 좀 얇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얇은 눈썹모들은 오히려 눈썹 칼보다 눈썹 전동기로 깎는 게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깎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한번 써봤어요. 근데 남자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눈썹 모가 두껍잖아요. 면도한 듯한 자국이 살짝 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매하실 때 눈썹 모가 억세거나 진하거나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눈썹이 억세거나 두꺼운 정도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시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제가 보라돌이들한테 문의를 받고 너무너무 궁금했던 아이템입니다.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올리브영에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마르시크의 링클 리페어 팔자 주름 패치, 이마, 그리고 미간 이렇게 3가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후기나 메인 소구를 봤을 때 딱 붙였을 때 일시적으로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패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도톰한 편이고 판판한 재질감이라 여드름 패치 있죠? 그런 패치류의 재질이 더 도톰하고 크게 나온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킨케어를 너무 촉촉하게 바르면 붙일 때 좀 밀리거나 잘 안 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 붙이고 있어도 뗄 때 파스 뗄 때처럼 조금 따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붙일 때는 이마 중앙부터 주름을 펴주면서 붙여주면 되고요. 미간은 눈썹 사이를 눌러주듯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팔자도 역시나 비슷하게 팔자 있는 구간에 붙여주시면 돼요. 붙이는 거 자체에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패치예요. 사용감에 대한 느낌은 패치를 붙여도 주름이 옅어지거나 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이 패치 자체가 테이프처럼 테이핑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표정을 좀 잘 움직이거나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패치인데 생각보다 저는 이 붙였을 때 거슬리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약간 테이프를 그냥 크게 얼굴에 딱 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답답해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비추다. 차라리 저는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지 않을까?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잖아요. 보톡스를 맞기 어려운 청소년 친구들이거나 혹은 보톡스 자체에 약간 불편한 느낌을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표정을 지어서 생기는 표정 주름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붙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꾸준히 사용해 본 결과 붙이는 것 자체만으로 주름을 케어해 준다거나 혹은 이렇게 좀 있는 주름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내 표정을 좀 잡아주는 역할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면 미안하지만 근데 좋은 제품이지만 보톡스를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보라돌이들이 이 제품도 굉장히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메리소드 멀티브러쉬 세트예요. 아이섀도우 브러쉬 3개, 파우더 브러쉬 1개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멀티브러쉬예요. 일단 휴대하기에 정말 용이하고 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관리용으로는 너무 좋은 편이고 간편한데 일단 전체적인 퀄리티가 너무너무 아쉽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저는 재구매는 진짜 거의 안 할 것 같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들이 너무 빳빳하고요. 텐션이 좀 강한 편인데요. 브러쉬 단면들이 코팅되어 있는 듯한 미끄러지는 그런 단면들이어서 섀도우를 묻혔을 때 가루 날림이 좀 심한 편이었어요. 부드럽게 스머징을 시키거나 그라데이션 할 때에는 약간 방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들었던 바로 이 파우더 브러쉬 부분이었는데 뒷부분을 이렇게 쏙 빼주면 다시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보관하기에는 정말 편했는데요. 사실 피부를 쓸어주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몇 번 쓰다가 좀 따가워서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정말 광고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도 궁금했던 아이템 구매해봤습니다. 나르카의 헤어 마스카라인데요. 이게 잔머리, 구렛나루, 애교머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정도 해주면서 차분하게 잡아주는 그런 헤어 마스카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쪽은 두꺼운 마스카라 솔이고 반대쪽은 얇은 빗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수리 부분은 좀 빗으로 쓸어주는 게 저는 편했고 애교머리 부분은 넓고 통통한 솔 부분을 이용해서 싹 잡아줄 때 편하더라고요. 고정 자체를 아예 헤어 스프레이처럼 좀 싹 잡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잔머리나 지저분한 머리를 같이 정리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게 듀얼 제품이라 닫을 때 이 용액이 있는 부분을 아래에 두고 닫아주셔야지 이 용액이 뒤로 흐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교머리가 있으면 싹 그냥 빗어만 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애교머리 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어 마스카라는 저는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그 전부터 저도 좀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던 제품입니다. 바로 파파레서피의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사실 효소 파우더나 이런 효소 클렌저 제품들은 저는 10년 전에도 사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피부 관리샵에 가면 효소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효소 가루로 되어 있는 파우더들을 물에 묻혀서 팩붓으로 발라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부 전공 시간에 이거를 같이 발라주면서 배우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많은 분들도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클렌저 아이템이 됐잖아요. 파우더 제형 자체가 어느 정도 알갱이 입자가 느껴지는 제형이었어요. 저는 효소 클렌저 중에 정말 너무 좋다고 느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연작의 전초 파우더 형의 그 클렌저거든요. 근데 이거랑도 같이 조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 보려고요. 일단 이 연작 전초 파우더 클렌저는 제형 입자가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고 얇고 밀가루 같은 녹차 파우더 제형이라면 파파레서피의 효소 파우더는 조금 더 자잘하게 쌀가루 같은 느낌이 나는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자의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느껴지는 매력이 좀 달라요. 물 묻혀서 롤링하면 부드럽게 알갱이 입자가 녹아지고 오밀조밀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편이었기 때문에 알갱이가 살짝 있어서 각질 케어하기에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알갱이의 쌀가루 같은 그 특징들이 조금 더 유분감을 잘 제거해주고 케어해주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용했을 때 너무 예민하게 자극되지도 않고 괜찮아서 여러분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죠. 이거는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본 아이템.
바로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예요. 헤어플러스가 이 본드 헤어 에센스 제품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뿌리는 워터 에센스 타입이 나왔길래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달라 우리 보라돌이들도 궁금해해서 한번 사용을 꾸준히 해봤는데요. 이 헤어플러스 단백질 에센스는 뿌리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조금 더 점성이 있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그런 에센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제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머리 감고 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때가 저는 베스트더라고요. 조금 더 점성이 있으면서 에센스 같은 타입을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양조절을 잘못하면은 진짜 머리가 갑자기 확 떡져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살짝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는 손상모한테는 요만한 제품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아이템이에요. 좀 상큼하면서 상쾌한 향이어가지고 향도 크게 불호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제품도 머리를 감고 나서 바로 뿌려주는 용도로 완전 추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라돌이들이 궁금해했던 그리고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던 SNS 광고템들을 좀 솔직하게 후기를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보라돌이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구매할지 말지 좀 생각하고 있다 하신다면 이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